오늘은 이번 주에 있었던 흥미로운 디지털 자산 인터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님과의 인터뷰였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기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볼까요? 지금 55,000달러네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포지션에 계속 추가하고 계시죠. 정말 대담하십니다. 과거에 큰 변동성이 있었고 제가 우려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혹시 추가 증거금 요구에 가까워진 적이 있었나요? 실버게이트 은행이 파산했을 때 우리는 대출을 상환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됐어요. 그 상환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죠. 실버게이트 대출을 갚았고요. 2020년 8월 10일 이후로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약 83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그 이후 비트코인은 평균적으로 연 44% 상승했어요. S&P는 12% 올랐고요. 우리가 차익 매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825% 상승했습니다. S&P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주식은 엔비디아로 금요일 기준 821%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전략을 통해 S&P 지수의 모든 기업을 앞섰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인데요. 하지만 이런 고위험 전략이 항상 성공적일 수 있을까요?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제 다른 사업은 하지 않나요? 우리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주요 사업은 비트코인 개발 회사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비트코인을 증권화하는 거죠. 비트코인의 전체 변동성과 위험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들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어떤 투자자들은 150% 위험을 원하죠. 그래서 일부는 고도로 레버리지된 주식을 원하고 옵션을 거래해요. 따라서 우리는 상당한 규모의 옵션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격이 상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5배 더 많은 비트코인 담보로 뒷받침되는 이 모든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비트코인 담보 채권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완전히 비트코인 기업으로 변모한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현금 흐름 창출용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듯한데 이런 전략 변경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비트코인 시장이 급락하면 회사도 함께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귀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층과 예를 들어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층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나요? 물론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레버리지가 높죠. ETF에 투자한다면 1:1 성과를 얻고 25 베이시스 포인트의 수수료를 내며 추가 수익은 없어요. 우리가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1% 이자로 발행할 때 우리는 초기에 50% 프리미엄 또는 50% 수준의 BTC 수익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추가 수익을 얻어요. 만약 당신이 자산에 대해 일종의 세금 혜택을 원하거나 전환사채 시장을 활용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10억 달러를 1%로 차입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해 7년 동안 보유하고 싶다면 개인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가능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넘어서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런 접근은 전통적인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금융 상품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시스템적 리스크를 야기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나요? 방금 비트코인 ETF에서 12억 달러의 자금 유출이 있었다는 헤드라인을 봤는데 ETF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그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더 많은 수요를 창출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스마트하고 빠르며 강력한 자산이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토요일 밤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당신의 1,00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싱가포르로 즉시 이전하여 10:1로 레버리지를 걸고 1억 달러어치의 뉴욕 부동산을 공매도할 수는 없지만 1,000만 달러를 차입하여 1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공매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단기 투자자들과 높은 변동성이 존재하고 이는 ETF의 변동성으로 이어질 거예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세일러 회장은 비트코인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ETF 자금 유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변동성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 중 하나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 사람들이 이를 디지털 금으로 언급하곤 했잖아요. 아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종종 디지털 금과는 다르게 움직이지 않나요? 네.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고 대체 가능하며 자유로운 자본 시장이에요. 뉴욕의 아파트는 대체 가능하지 않고 유동성이 낮아요. 패닉 상황에서 즉시 매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단기적인 패닉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매우 활발하게 거래돼요. 장기적으로는 매년 44%씩 상승하고 있어요. S&P에서 변동성 지수로 12%를 얻거나 변동성 지수의 3배 수익을 취해 44%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매력적일 거예요. 강력한 자본이니까요. 단기 트레이더라면 많은 차익 거래 기회를 얻게 되죠. 세일러 회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비트코인을 단순히 디지털 금으로 보는 것은 제한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오히려 변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네요. 이런 특성이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갠슬러 의장에 대해 우리가 본 모든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그의 입장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그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제재하지 못했다는 건 알지만 분명 시도는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행 정부는 디지털 자산 경제를 수용하는 데 있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봅니다. 그들은 점진적이고 조심스러우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갠슬러 의장 취임 전에는 규제 접근이 더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갠슬러 취임 이후에는 제롬 파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게리 갠슬러가 모두 비트코인을 투기적 디지털 자산이라고 언급했죠. 그것 자체가 실제로 진전이었어요. ETF 승인으로 두 번째 큰 진전이 있었고요. 분명 우리 모두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자체 보유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주요 이정표가 될 거예요. 세일러 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규제 당국의 태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투기적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세일러 회장님은 이를 진전으로 해석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환경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관점이 흥미롭네요.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도널드 트럼프가 바이든과 해리스보다 비트코인에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화당이 매우 친 디지털 자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20세기와 21세기 경제 모델 사이에 긴장이 존재해요. 20세기에는 기업이 상장하는데 4년이 걸리고 1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어요. 제가 98년에 그렇게 했죠. 21세기에는 4시간 만에 $100로 공개 디지털 자산 토큰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개의 기업이 100만 배 더 저렴하고 빠른 방식으로 공개 거래되길 원하는 거죠. 이것이 디지털 자산 경제의 본질이에요. 전통 경제는 4년 동안 매년 2천만 달러를 규정 준수해 쓰는 방식이고요. 두 진영이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분명 미래는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하며 더 효율적일 거예요. 세일러 회장님의 답변이 정말 통찰력 있네요.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경제 모델을 대비시키면서 디지털 자산이 가져올 혁신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지지도 단순히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경제 혁신에 대한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지속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갠슬러 의장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까요? 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까요? 그건 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 견해로는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4년 이상 보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에게 드리는 제 조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세계 자본의 0.1%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 전망으로는 7%까지 성장할 거예요. 제 장기 전망으로는 21년 후에 1,300만 달러에 도달할 거예요. 1,300만 달러라. 4년 주기로 계산하면 5년 후에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까지 매년 44% 성장해왔고 40%에서 50%의 변동성을 보였어요. 제 예상으로는 40%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35%로 둔화되고 그 다음 30% 그리고 25%로 안정화될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S&P 수익률의 8%를 더한 정도의 성과를 보일 거예요. 그리고 S&P 변동성 조정 수익률의 8%를 더한 수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더 글로벌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자본시장으로 발전할 테니까요. 물론 이런 예측은 매우 낙관적이고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겠지만 이런 대담한 비전이 비트코인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